그날 밤 바람도 없는데 문풍지가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 6을 품에 안은 여자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닥 무엇을 아래에서 원하는가? 사람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사흘을 못 넘긴다는 흉가였고 여자는 전 재산을 주고 그 집을 산 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다. 거기서 살면 죽는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여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 선택 하나가 과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들이닥쳤다. 산등성이부터 얼어붙은 바람이 마을을 내려쳤다. 낮에도 숨이 허옇게 새어나왔다. 서정임은 안방 문턱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축축한 한숨이 뒤섞여 맴돌았다. 남편의 숨이 멎은 지 사흘째였다. 마루 끝에는 작은 집신 6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막내의 집신은 아직 발이 채워지지도 않았다. 전내가 가시지 않은 아이는 어미 품에서 칭얼거렸다. 정임은 남편의 얼굴을 천으로 덮었다. 차가운 이마에 손을 얹자 그제야 실감이 났다. 이 집에 이제 사내는 없다는 사실이. 그날 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마루를 울리는 발소리가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시어머니는 신을 벗지도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정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머리 가죽이 뜯기는 소리가 났다. 내가 잡아먹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이 울음을 삼켰다. 시동생은 문 옆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종이를 꺼냈다. 형이 남긴 거요. 종이는 이미 누렇게 말라 있었다. 도장 자국만 유난히 선명했다. 정임은 무릎으로 기어가 종이를 붙잡았다. 손이 떨려 글자가 흐려졌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이가 찢겼다. 시동생의 발이 종이를 밟았다. 내일 해 뜨기 전까지 나가. 엽전 몇잎이 바닥에 굴렀다. 동전 소리가 유난히 컸다. 아이 하나가 그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새벽 정임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눈발이 옆으로 날렸다. 아이들의 입술이 파래졌다. 마을을 벗어날 때 누군가 침을 뱉었다. 정임은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잤다. 막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정임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대고 숨을 멈췄다. 이대로라면 아침을 못 넘긴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가위를 꺼냈다. 머리칼이 어깨 위로 떨어졌다. 시장은 이미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한 사내가 머리칼을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다. 엽전 몇 입. 그게 전부였다. 약을 먹인 뒤에도 아이의 숨은 가빴다. 정임의 눈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때 낯선 사내가 다가왔다. 눈동자가 지나치게 반들거렸다. 집은 필요 없소? 그 말에 정임의 발이 멈췄다. 산 아래로 이어진 길은 험했다. 해가 지자 발끝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내는 앞서 걷다 말고 멈췄다. 풀숲 너머 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문은 바람에 스스로 울었다. 정임은 숨을 삼켰다.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사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지붕은 있지. 정임은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막내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사겠습니다. 사내는 돈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쏟아졌다. 아이들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임은 불을 지폈다. 구들장은 미지근해졌지만 마음은 식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가 늘어났다. 바람이 아닌 소리. 쿵, 쿵. 바닥 아래서 울렸다. 정임은 부직갱이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내려놓지 않았다. 그때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시오. 정임의 숨이 멎었다. 귀신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아궁이 옆 바닥을 들춰냈다. 나무 판자가 나왔다. 아래는 어둠이었다. 불을 비추자 사람 셋이 웅크리고 있었다. 정임은 물을 들고 내려갔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아이부터 그 말만 남기고 물을 건넸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집은 흉가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쓰게 만들 거라는 걸. 파트 2.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다. 대신 얼음이 더 단단해졌다. 바람이 말없이 목을 조였다. 정임은 아이들 얼굴부터 확인했다. 입술이 터지고 볼이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아직 살아 있었다. 부엌 바닥 아래 또 다른 숨이 있었다. 어젯밤 그 소리, 그 목소리. 정임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렸다. 연기가 밖으로 새지 않게 문풍지 틈을 젖은 천으로 막았다. 아이들은 아랫목에 웅크렸다. 셋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제 뭐였어? 정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겁이 옮으면 끝이었다. 이 집에서 겁은 곧 굶주림이었다. 쥐가 판 거야. 거짓말이 입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정임은 아이들 눈을 피했다. 그 순간에도 바닥 아래서 아주 가는 숨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잠시 뒤 정임은 물항아리를 끌어당겼다. 바가지에 물을 채우는 소리가 컸다. 마치 누군가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낮 정임은 조심히 판자를 열었다. 아이들 눈을 피해 부엌 문을 등으로 막고 섰다. 아래로 비친 불빛이 흔들렸다. 토굴은 생각보다 낮았다. 사람이 앉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젖은 흙벽이 숨을 쉬듯 번들거렸다. 남자는 눈만 뜨고 있었다. 살이 빠져 눈두덩이까지 꺼졌다. 옆에는 여인이 누워 있었다. 아이 하나는 어미 품에서 미동도 없었다. 정임은 물부터 내렸다. 남자의 손이 떨리며 바가지를 붙잡았다. 그는 목이 찢어질 듯 삼켰다. 정임은 죽을 끓일 쌀이 있는지 쌀독을 열어봤다. 바닥이 보였다. 손끝에 남은 건 어젯밤 긁어모은 쌀겨뿐이었다. 그걸 끓이면 아이들은 하루를 버틸까? 아래 사람들은 지금을 버틸까? 정임의 가슴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 찢어진 틈으로 막내의 열기 어린 숨이 들어왔다. 정임은 이를 악물었다. 쌀겨와 물을 섞어 묽은 미음을 끓였다. 숟가락으로 떠도 하얀 건 보이지 않았다. 정임은 한 숟갈을 맛봤다. 씁쓸한 물맛이었다. 그래도 뜨거웠다. 뜨거운 건 사람을 살린다.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 여인의 입술에 숟가락을 댔다. 여인은 잠시 숨을 멈추더니 천천히 삼켰다. 아이에게도 한 숟갈이 들어갔다. 그때 아이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떨렸다. 죽은 줄 알았던 몸에 미세한 온기가 돌아왔다. 남자가 정임의 손목을 붙잡았다. 힘이 없는데도 손이 날카로웠다. 부인, 밖엔 사람이 있소. 정임의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남자는 눈으로 위를 가리켰다. 바닥 위, 집 바깥, 누가? 남자가 입술을 씹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나를 묻어버린 자들이요. 정임은 말없이 판자를 덮었다. 덮는 순간 안에서 숨이 다시 작아졌다. 정임은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마당 끝 풀숲이 흔들렸다. 바람이 아닌 흔들림. 정임은 빨래감을 들고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 한적한 개울가에서 얼음 낀 물을 깨고 빨래를 비볐다. 손등이 갈라졌다. 피가 물에 섞여 옅게 퍼졌다. 동네 여자들이 지나가며 수군댔다. 정임은 못 들은 척했다.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진다. 해가 기울 때 정임의 품에 동전이 몇 잎 늘었다. 그 돈으로 약초 한 줌을 샀다. 해열에 좋다는 뿌리, 해독에 좋다는 마른 잎. 정임은 약재를 치마 속에 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들었다. 정임은 일부러 기침을 크게 했다. 그리고 혼잣말을 던졌다. 아이고, 애들 약도 못 사네. 말을 던지고 걸음을 늦췄다. 뒤에 기척도 잠시 늦어졌다. 정임은 그 틈을 타 집으로 파고들었다. 그날 밤 막내의 열이 더 올랐다. 아이는 숨을 쌕쌕 몰아쉬었다. 정임은 아이를 품에 안고 불가에 앉아 약을 다렸다. 연기가 새면 안 된다. 냄새가 새면 더 안 된다. 정임은 문풍지에 젖은 천을 또 덧댔다. 하지만 냄새는 벽을 타고 간다. 누군가의 코는 그 냄새를 따라온다.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발자국이 찍혔다. 눈 위에 깊게 패였다. 정임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머리를 만지고 부엌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날 저녁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쾅, 쾅. 정임의 심장이 먼저 문으로 뛰었다. 문틈으로 보인 그림자. 익숙한 어깨, 익숙한 비뚤어진 목. 시동생이었다. 정임은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몸으로 틈을 막았다. 시동생의 눈이 집 안을 훑었다. 그 눈은 집이 아니라 숨을 훔는 눈이었다. 아직 안 죽었네. 그 말이 바람보다 차가웠다. 정임은 목구멍을 지켰다. 목구멍이 열리면 비명이 새어나간다. 왜 왔습니까? 시동생은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짧고 더러운 웃음이었다. 약 냄새가 나. 정임은 몸을 더 넓게 펼쳤다. 부엌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 눈이 그쪽을 보면 상대도 그쪽을 본다. 시동생이 한 걸음 들이밀었다. 정임은 문턱을 두 손으로 막았다. 손등에 피딱지가 뜯겼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시동생이 턱을 치켜 올렸다. 비싼 약을 다려?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이 길어지면 틈이 생긴다. 빨래했습니다. 시동생이 코웃음 쳤다. 그가 발끝으로 문턱을 툭 찼다. 형이 숨긴 거 너 혼자 꿀꺽했지. 정임의 눈이 차갑게 굳었다. 그 눈이 시동생의 발을 멈추게 했다. 나가시오. 정임은 낮게 말했다. 낮을수록 더 무섭다. 시동생도 그걸 알았다. 그는 물러나면서도 웃었다. 웃으며 남겼다. 관가에 말할 거야. 문이 닫히자 정임은 주저앉았다.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도 크게 들렸다. 아이들이 놀라 고개를 내밀었다. 정임은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울면 끝이다. 울면 소리가 새고 소리가 새면 죽는다. 그날 밤 정임은 아래로 내려갔다.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밖에 아는 사람이 왔습니다.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무거운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놈들이 확인하러 올 거요. 정임의 속이 얼어붙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일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이틀 뒤 새벽 말발굽 소리가 산길을 갈랐다. 눈 위를 찍는 소리가 마치 집의 심장을 찍는 것 같았다. 문 열어라. 포졸들의 목소리가 칼처럼 들이쳤다. 정임은 아이들을 안방에 밀어 넣었다. 손가락이 떨리는데도 말은 또박또박 나왔다.
나오지 마라.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서 바닥을 한 번 더 눌렀다. 그 작은 눌림이 아래 사람들에게 신호가 되기를 바랐다. 문이 박살났다. 포졸이 정임의 팔을 낚아챘다. 정임의 손목이 뚝 소리를 냈다. 죄인 서정임, 관하로 간다. 관하 마당은 더 추웠다. 사또의 눈은 얼음처럼 반짝였다. 시동생이 옆에서 혀를 찼다. 전현이 돈을 숨겼습니다. 정임은 무릎을 꿇었다. 무릎보다 먼저 자존심이 꿀렸다. 하지만 입은 꿇지 않았다. 없습니다. 사또의 손이 탕 책상을 쳤다. 포졸이 곤장을 들었다. 나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다. 정임은 이를 꽉 물었다. 첫 대가 들어왔다. 살이 찢기는 소리가 들렸다. 정임은 소리를 삼켰다. 소리를 삼키면 아이들이 살아남는다. 몇 대가 더 들어왔다. 눈앞이 하얘졌다. 피가 바닥에 똑똑 떨어졌다. 정임은 끝까지 말했다. 없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찌푸렸다. 증거가 없으면 체면이 깎인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둘렀다. 내쳐라. 정임은 마당 밖으로 던져졌다. 눈이 그녀의 피를 덮었다. 그 피 위로 다시 발자국이 찍혔다. 자기 발자국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자국. 해가 질 무렵 정임은 문 앞에 쓰러졌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아이들의 울음이 허공에 흩어졌다. 정임은 울음보다 먼저 손을 들었다. 조용히 하라는 손짓. 목소리는 쉬어나왔지만 말은 아직 살아있었다. 괜찮다. 아이들은 그녀의 피 묻은 다리를 붙잡았다. 정임은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기었다. 바닥 아래가 먼저 떠올랐다. 거기에도 숨이 있다. 정임은 판자를 들었다. 불빛이 아래로 떨어졌다. 남자가 그 빛을 보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사다리를 더듬어 올라왔다. 그리고 정임의 다리를 보았다. 피가 말라 검게 굳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변했다. 눈빛이 죽어있던 눈빛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의 눈빛이었다. 누가 이렇게 했소?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길어진다. 길어지면 울음이 섞인다. 남자는 정임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이 뜨겁게 떨렸다. 부인,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오. 정임의 눈이 흔들렸다. 남자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내가 숨겨둔 것이 이 바닥 아래 더 있소. 그 말이 끝나자 부엌의 어둠이 한꺼번에 무거워졌다. 정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바람이 문풍지를 스쳤다. 그 소리가 다시 울음처럼 들렸다. 정임은 남자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오래 눌린 분노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남자는 부엌 바닥을 한참 바라보다가 낡은 구들장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저기요. 정임은 망설였다. 바닥을 뜯는다는 건 이 집을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었다. 망치를 들자 손이 떨렸다. 곤장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았다. 첫 타가 내려갔다. 쿵. 마룻장이 갈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흙먼지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아이들이 기침을 했다. 한참을 파내자 돌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에 흙이 아닌 기름진 먼지가 얹혀 있었다.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집은 도망치는 곳이었소. 돌판을 걷자 어둠 속에서 항아리들이 드러났다. 뚜껑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빛이 튀었다. 노란 빛, 차갑고 무거운 빛. 정임은 말없이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항아리마다 동전, 은계, 문서가 가득했다. 남자는 마지막 항아리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다. 내 이름은 윤도현이요.
정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상단을 거느린 사람. 사람보다 돈이 먼저 인사한다는 사람. 배신당했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갔다. 윤도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부인, 이건 내 목숨값이오. 그는 금덩이를 정임의 손에 올려놓았다. 무거웠다. 지금껏 쥐어본 것 중 가장 무거웠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손을 빼려 했지만 윤도현의 손이 더 단단했다. 부인이 흘린 피값이오. 그 말에 정임의 눈물이 떨어졌다. 금 위에 떨어진 눈물이 미끄러져 흘렀다. 며칠 뒤 집 앞을 서성대던 그림자들이 사라졌다. 대신 낯선 사내들이 드나들었다. 윤도현의 사람들이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일이 진행됐다. 시동생은 빚에 묶였다. 자신이 가진 줄 알았던 문서들이 하룻밤 새 종이 조각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길 위에 남았다. 그 겨울을 버티지 못했다. 정임은 그 소식을 멀리서 들었다. 한숨만 쉬었다. 그의 봄, 집은 다시 지어졌다. 흉가는 사라졌다. 아이들은 밥을 남기기 시작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가끔 눈을 감았다. 윤도현은 떠나기 전 말했다. 부인, 이 집은 부인의 집이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았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다. 집에는 웃음이 늘었다. 어느 날 정임은 대청에 앉아 문풍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아있으면 길은 생긴다. 그 말이 집안에 오래 머물렀다.